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준입니다. 자, 신형 아반떼 CN7은 LPG 모델을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자, 이제 아반떼가 출시됐고 많은 분들이 시승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짧게 옵션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옵션 비교는 다른 차량들과의 비교가 아니라요, 이 가솔린 모델과 LPG 모델 두 개 비교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다시피 LPG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사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LPG를 꼭 운용하셔야 되는 분들, 예를 들면은 주행거리가 길고 그래서 유류비에서 조금 절약을 하셔야 된다. 제가 이따가 유류비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유류비 절약이 좀 중요하다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유류비의 혜택을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어쨌든 그렇게 좀 자기가 특별하게 LPG 차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들을 제외하면 일반인 분들은 구매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LPG 관련된 규제가 풀렸어요. 이제는 일반인들도 그냥 5인승 승용차에 LPG 모델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렌터카나 장애인용이 아니더라도. 예전에는 LPG 차는 이거 가격도 싸고 옵션도 없고 그냥 그런 렌터카 아니야 라고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LPG 차와 가솔린 차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알 건 알아야 되니까 팩트 체크를 조금만 해볼게요. 왼쪽이 지금 가솔린 모델인데 이 모델 먼저 볼게요. 기존에는 이 스마트 트림에서 디스크 브레이크가 빠졌었어요.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빠졌었는데 신형이 되면서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왔고, 그 다음 지능형 안전 기술들이 사실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고, 에어백이 원래 7개였는데 무릎 에어백이 빠졌어요. 이 무릎 에어백 같은 경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물론 에어백 개수가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근데 최근에 또 미국 고속도로 보험협회 IIHS, 그 맨날 충돌 테스트 하는 곳 있죠.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무릎 에어백이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의 소지가 지금도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에어백이 7개에서 6개로 줄었고요. 이 프로젝션 바이펑션 헤드램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 이 클러스터도 기본적으로 3.5인치였는데 4.2인치 컬러가 됐어요. 원래 단색이었는데. 이런 거 있고, 뒷좌석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도 바뀌었어요. 편의사항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오토 라이트, USB 포트 이런 것들 추가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은 올랐지만 많이 옵션이 추가가 됐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가격이 오르면서 상품 구성이 좋아진 건 당연해요. 이 세대 변경이라는 거는 사실 자동차 입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품성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은 잘 팔릴 만한 요소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스마트 트림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자동 변속기를 고르고 인포테인먼트 내비를 고르면 딱 자동 변속기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 포함된 패키지가 되는데, 인포테인먼트 내비 1이 250만 원이나 돼요. 물론 이게 지금 보시면은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10.25인치 내비게이션, 듀얼 프로토, 공기청정, 후방 모니터, 버튼 시동 등등 많이 있어요. 스마트 트렁크까지. 근데 이런 것들이 난 다 필요 없다, 난 다른 옵션은 필요 없고 내비게이션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8인치 모니터에도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다 적용이 돼 있어요. 스마트폰 내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꽂아가지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시면 되고요. 250만원짜리를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낮은 트림으로 구매하실 분들은요. 그 다음 이제 모던 트림부터는 15인치 휠이나 이런 가죽 스티어링 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 상당히 중요시하죠. 국내 소비자분들.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스티어링 휠 열선, 겨울에 정말 중요하죠. 버튼 시동 같은 이런 것들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던 트림부터는 여기에 있는 선택 품목을 다 전부 다 넣게 되면은 풀옵션이 되기 때문에 이 인스퍼레이션에 선택 품목 다 넣은 거랑 같은 구성이 됩니다. 근데 또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인스퍼레이션에 선택 품목 다 넣은 풀옵션이 모던에 품목 다 넣은 거보다 싸다 이러면서 약간 의아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당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세트 매뉴얼 시키면 할인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인스퍼레이션은 세트 메뉴예요. 이만큼이 다 세트잖아요. 이만큼 다 세트에 여기다 치즈 한 장을 추가할지 말지만 결정을 하는 거고, 모던 트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인디오더를 하는 거예요. 여긴 지금 빵이랑 패티만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 양상추를 얼마나 넣을지, 어떤 소스를 넣을지, 토마토를 넣을지 말지, 피클을 넣을지, 혹은 치즈, 뭐 감자,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트로 돼 있는 게 더 저렴한 게 맞습니다. 여기가 당연합니다. 이거는 이 모던 트림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나 17인치 알로이 휠 쪽은 나 꼭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한두 개 넣으실 분들이 여기에서 넣는 거지, 이거를 거의 다 넣는 분들은 당연히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스퍼레이션 가면은 뭐 워낙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왜 일반 분들이 가솔린 구매하고 LPG 구매하지 마세요 했냐면, 스타일 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스마트 트림이랑 동급이에요. 여기 들어간 걸 보시면은 옵션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냐면 선택 품목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가 6단 자동 변속기랑 통합주행 모드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은 수동 변속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이 스마트 스트림 IVT 이것만 선택하면 차이가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150만원 추가하면은 17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1800만원이죠.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는 더 비싼 거예요. 같은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LPG 엔진도 어차피 가솔린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기름 탱크가 아니라 가스 탱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좀 있고, 부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LPG 차라고 가솔린 차보다 비싸질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없다고 봐도 되고요. 심지어 여기는 인포테인먼트 내비를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어요. 근데 여긴 없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스타일 스마트 트림, 제일 하위 트림에서는 당연히 아반떼 가솔린이 우세하고요. 자, 이제 모던에서는 이렇게 아까 들어가지 않았던 IVT 무단 변속기랑 통합주행 모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외장, 내장, 시트, 편의가 전부 다 같은데 여기는 운전석 통풍이 들어가고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LPG 모델은 운전석 통풍 시트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어요. 최상위 트림 모던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모던을 선택하셔야 그때 운전석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요. 스마트 트림에서 선택 품목으로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풍 시트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점에서 또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중간 트림에서 컴포트 관련된 옵션을 선택하려면 가솔린밖에 될 수 없는 거죠. 다음 이제 인스퍼레이션과 모던 트림이에요. 여기로 오면 이제 모던보다 인스퍼레이션이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 LED 헤드램프부터 해서 이 많은 것들이 여기엔 추가가 되지 않았어요. 겨우 외관에서 16인치 알로이 휠이랑 뭐 통풍 시트 정도만, 운전석 통풍 시트만 들어갔는데 여긴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갔죠. 자, 이 가솔린 모델의 풀옵션, 그러니까 선택 품목까지 다 넣게 되면 2,500만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 LPG 모델의 선택 품목을 다 넣잖아요. 그러면 무려 2,700만원대, 2,700에서 800만원이 됩니다. 가격이 상당하죠. 자, 이제 제원 쪽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전장, 전폭 이런 것들은 다 같으니까요. 마력수가 가솔린이나 LPG나 사실 비슷합니다. 123마력, 120마력, 15.7km, 15.5 비슷하죠. 자, 아무튼 뭐 이쪽은 그런데 여기 연비를 보시면, 자, 공인연비 기준 그리고 4월 7일 전국 평균 유가 기준으로 했을 때 유류비가 얼마나 나오나 계산을 해봤어요. 자, 이제 기름값, 가스값 같은 경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가격 나오는 부분들은 10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퍼센트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가솔린 1356원, LPG 819원이거든요. 가솔린 15인치면 만 킬로당 88만 500원이 들고요. LPG는 만 킬로당 77만 2,600원이에요. 그럼 만 킬로당 10만 7,900원씩 차이가 납니다. LPG의 연료비가 가솔린 대비해서 87.7% 정도 수준입니다. 15인치 기준으로 했을 때 만 킬로마다 10만 7,900원씩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인연비 기준으로 하면. 16인치, 17인치 기준으로 해도 사실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16인치 기준으로 했을 때 만 킬로당 13만원 정도고요. 17인치는 14만원 정도예요.
2만 킬로에 내가 16인치 타이어를 끼웠다 하면은 26만 2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연료비 차이가. 그리고 도심연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또 가솔린 쪽이 LPG보다 조금 더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조금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연비를 가지고도 LPG를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제 LPG와 가솔린의 연료 차이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 주유소와 충전소의 개수 차이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료 측면에서도 사실 LPG보다는 가솔린 쪽이 나은 거죠. 정리해보면 LPG는 가솔린보다 비싸면서 옵션이 적고 그런데다가 연료비의 이점도 크지 않다. 당연히 가솔린 모델이 훨씬 더 많이 팔리겠지만 혹시 LPG 모델을 사려고 하는 일반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거나 아니면 뭐 LPG 쪽에 혜택 받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매하셔도 괜찮겠지만 정말 일반인들 그냥 가솔린 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주말에 나들이 가는 분들은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도너 탱크가 적용된 것도 아니어서 트렁크 용량도 작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